자, 오늘도 광고주님이 오셨습니다. 와우, 웰컴. 반갑습니다. 네. 웰컴, 웰컴. 아이고, 오늘은 분위기가 또 여전히 침울하네. 왜요? 아니 오늘 저희가 진행이 좋아 보이는데요. 올랐습니다. 광고 요금이. 근데 이분들은 아직 안 오른. 오늘까지가 마지막 400만 원 내고 오시는 마지막이고요. 다음 턴까지 400인데요. 다음 거까지요? 다음 턴까지. 아. 다음 턴까지. 그거는 이미 예약돼 있네요. 예약이 돼 있는 바람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없을 때 오라고. 왜 꼭 뒤늦게? 응?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배짱 부리고 가격 올리지. 아무튼 네. 오늘 오신 분은 네. 야, 너 오늘인데 이 주제 되게 재밌네. 이거 이민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이민 컨설팅. 요거 오해하지 말아주셔야 됩니다. 왜요? 혹시 저희가 음. 뭐 지금 뭐 현 상황에 불만이 있거나 그래서 어. 이민을 가셔라라는 느낌으로 오신 게 절대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냥 스케줄상 오늘 이번에 오신 거예요. 그냥 이민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그렇습니다. 순수한 거니까 요거와 관련한 악플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로 올리고 나서 네. 뭐 그렇게 그 댓글들이 많은지 사실은 무플보다 그래도 네. 들었다는 얘기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안 듣고 안, 듣고 보고 댓글만 그냥 쓰시는 다는 분들도 분들이 있긴 많아. 한데 뭐 그러나 그런 분들도 저는 괜찮다. 왜냐면 조회수에 도움이 된다. 예. 오늘 나오신 분은 그 이민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시는 이민 전문법인 대양의 김지선 대표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함께 오신 분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시는 남지영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분이 흰색 옷 입고 계신 분이 김 대표님. 네. 검은 옷 입고 계신 분이 남지영 변호사님. 네. 김지선 대표님은 네. 바지 사장이에요, 창업자예요. 저는 창업자입니다. 창업하셨고 지분은 100%다 갖고 계시고. 그건 비밀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비밀이라고 하니까 괜히 알고 싶네. 아니네. 알고 알아봐야 아무 도움 안 되니까 맞아요. 괜히 알고 싶네. 궁금한 건 동업을 하신 건지. 아니에요. 동업을 하신 건 네. 아니다. 네. 김지선 대표님 창업자이자 네. 대표이사이자 네. 그러나 지분을 다 갖고 있는지 여부는 네. 오픈하지 않으시는 남지영 변호사님은 여기에 입사하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회사에 변호사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전혀 저희가 모르겠어요. 이민법을 다루니까요. 이민법이요? 네. 이민도 법에 의해서 되는 그럼요. 거니까. 그러면 미국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나라 변호사. 그 미국 변호사. 변호사예요. 미국 변호사세요? 네. 미국인이세요? 한국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매우 무식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전에 거 컨셉이었어요? 아니 진짜로 진짜 몰랐어. 지금 방금 이 진짜 반응은 몰랐구나. 그냥 그런 거 진짜. 그치 이건 진짜 몰랐던 거죠. 이름이 남지혁 변호사고. 네? 미국 변호사예요? 그럼 미국인이에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미국인일 수도 있죠. 여기 이민법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있습니다. 국적은 저희, 미국일 수 있죠. 미국 그러나- 시티즌 있어요. 한국 모르겠어요. 국적만 갖고 계시고. 보통 이제 이민 가고 싶다. 내 이놈의 나라 진짜 뜨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고객이겠네요. 그죠? 이게 이민이 예전에 우리 한국에 못 살았을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하와이로. 그때는 이제 정부에서 주도해서 강제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도 엄청 했고 돌아오지도 못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민이라는 건 하나의 라이센스 같은 겁니다. 내가 그 나라에서 권리를 부여받고 조금 더 나은 혜택을 가지고 시민권, 영주권 등등. 영주권이죠. 네, 한국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혜택과 라이센스 같은 개념이라 보셔야 돼요. 그렇지. 비자 같은 거지 뭐. 장기 비자. 예, 비자 안에 들어가는 게 영주권입니다. 예. 그런 거니까 예전에는 못 사는 나라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있는 사람들만 간다. 있는 레벨이 사람- 다른 거다. 그 얘기. 꼭 그렇지는 않은데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그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셔서 심사를 받고 취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사업하신 지는 시작을 언제 하셨어요? 저 김지선 대표님? 2009년도에 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또 직접적인 경험도 있고 해서 어떤 경험이 있으셨길래 이거는 아예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야. 예, 저도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모르고 학생 비자로 갔다가 미국 갔다 오셨구나. 예, 갔다가 모든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네. 너는 진짜 어떻게든 미국에 있으면 안 되겠니? 라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건 제가 확인되지 못했네. 진짜? 뭐 어쨌든 근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 학생 비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학생일 때만 있을 수 있고 아무리 교수님들이 여기 있어줘라고 해도 네. 그러려면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될 수밖에 없고. 대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던 예, 거였죠. 예, 그리고 그래서- 취업하러 하셨더니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완전히 갈려요. 학생 비자로 가는 사람하고 네. 영주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는 길이 달라져요.
영주권을 가져가는 친구들은 취업을 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그럼 학생 비자는 취업을 못 해요? 못 해요. 근데 영주권을 즉 미국에 갈 때 나는 영주권으로 가야지 이렇게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네. 제가 갔을 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IMF 터지면서 그때 이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이라는 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아, 그게 있어야 미국에서는 사람 그렇죠. 취급한다더라. 사람 지금 사람 취급이라니. 맞아요. 거의 그래요. 진짜 그 맞대잖아요. 네. 어? 거의 조금 과한 표현이신데 과하잖아요. 왜 이렇게 과해요? 극단적으로 말씀을 뭐 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 영주권이라는 게 그냥 그 나라에서 계속 진짜 말 그대로 영구히 그 거주할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그 정도의 권리. 네. 그러면 가가지고 오래 일을 하거나 뭐 그래야지 딸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미리 영주권을 네.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미리 따셔야죠. 미리 따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럼 미국 유학 갈 때 어드미션만 받는 게 아니라 네. 영주권도 딱 사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건가요? 산다는 표현은 정확하지가 않고요. 그럼 딴다라는 표현이 정확하죠. 그럼 뭐 왜냐하면 시험을 봐요? 아니요,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돈 내잖아요. 돈은 내죠. 당연히 사는 저희가 거죠. 무료로 일을 해드릴 수는 아니요. 없으니까. 미국에 미국에 돈 안 내는 것도 있습니다. 돈 안 내는 것도 있고. 안 내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오. 영주권이 종류가 많은가 봐요. 예. 딸 수 있는 그 조건이라는 일단 게 좀 약간 정리를 해드리면 잘 들어야 돼. 네, 지금 네, 네. 애들 자, 누가 집중해 여러 가지요. 한국에서 공부 못하고 여기서 세 분이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세 사람 중에 미국 영주권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네. 지금 이건 미국에 국한되는 얘기죠. 네. 일단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은 EB1, EB2, EB3, EB4, EB5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초청이라는 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네. EB1은 정말 국제적인 레벨의 분들. 김연아 예를 씨 들자면 같은 그렇죠. 예전에 그 달나라 가신 분 있죠, 이소연. 네네네. 네, 그런 분. 그러니까 인격과 무관하게 유명한 분. 그렇죠. 네. 누가 봐도 인정하시는. 월클. 그러니까 유명하면 돼요. 월클. 유명.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되게 이진욱 애매하다 되게 기자님. 나는. 안 돼요. 월클 아니에요. 손흥민 정도도 월클 자,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하는데. 그 다음 레벨이 있습니다. EB2라고. 자, 요거는 주로 이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시는 스템 쪽에 저명하시고, 잠시만요. 스템? 네. 스템이. 그러니까 이제 과학계 쪽, 이공계 쪽에 네. Science, 좀 뭐, 연구 기록이나 technology, engineering, 그렇죠, mathematics. 그렇죠. 예, 저서가 있으시다든지 또 인용편이 많다든지 연구 기록이 뛰어나시다든지 미국에서 써먹을 만한 놈. 그렇죠. 그러니까 이과여야 되네요. 이과. 아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간혹가다 사학과 이런 것도 돼요. 간혹가다. 간혹가다 불문과? 문과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신다면. 미국 국익에 예. 도움되기도 글렀고. 누가 자, 그러면 우리요? 예. 우리는 안 돼. 이게 내가 뭐 소비자 물가 정도는 올릴 수 있겠네.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EB1은 누가 봐도 아유 그분은 뭐 그냥 월드클래스. 그분 이민 가셨대 그러면 네이버 뉴스에 뜨는 저 그런 아까운 분은 분이 왜 미국으로 가셨을까? EB1. 그다음에 누구야 이 사람? 이건 정도로는 느끼지만 미국 그 바닥에서 정부가 알아두는. 보기에 일단은 이과여야 하며 문과라면 사실상 이과에 가까울 만큼 공헌이 있어야 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그 다음이 EB3라고 그래가지고요. 미국은 많은 제조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노동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민하고 연계해서 노동을 받아요. 선박 전문 용접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닭공장. 닭 공장이요? 네, 얘기 들어보셨죠? 아 예전에. 닭고기 쪽 발라내고 이러는 네, 거. 네. 뭐 이런 것들, 3D 잡 네. 이런 것들을 해주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고 가는 게 있습니다. 가서 그럼 그 일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무조건. 약속이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취업 이민인 거죠? 그렇죠. 네. 미국의 밑바닥 경제를 돌리는 게 바로 이 카테고리예요. EB3가. EB3. 네, 네. 그리고 이제 EB4는 종교 이민이고요. 종교 종교 이민. 이민은 네. 뭡니까? 목회 활동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전공도 하시고 신학대학 나와서 예, 최소한 그런 목사님, 분들, 예. 아, 그다음에 서류를 이제, 보이군요. 예. 아. 스님으로 치면 최소한 주지스님. 그렇죠. 그 종교와 종류에는 무관해요? 종교의 종류와는 그러니까 원불교 되냐는 거예요. 남녀호랭개교. 아무래도 힘들죠. 미국 국가가 기독교 정도만. 1번, 2번, 4번도 안 되고 3번은 아까 그럼 자격증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 그런 거 그거는 아니고 내가 그 특정한 일을 했다. 자격 요건은 없고요. 건강한 신체. 그럼 건강한 신체? 닭고기 되게 어려운 터프잡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정말 일을 해줄 만한 그러한 신용.
신용. 약속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쵸. 네. 신용. 미국은 신용사입니다. 음.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면은 신용이 안 쌓이는 거예요. 한국은 향후- 아닌가 봐요. 예? 한국은 아닌가 봐요. 신용사회가. 그런 뉘앙스를 한국은 담고 계시네. 편법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예. 한국은 편법을 많이 하는 나라다. 죄송합니다만 괜찮아요. 요거 썸네일로 그런- 쓰면 딱 좋아요. 뭐 그런 생각을 한국은 편법의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신 이유는 있어요? 동의는 하는데 어떤 사례에서 야 진짜 한국인들은 창의적이야.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편법을 많이. 정상적인 루트를 거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우리 습관적으로 지름길을 찾죠. 네, 지름길을 많이 선호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EB5, EB5, 네. 네. 그 투자 이민이라는 거죠. 투자 이민. 네. 돈 내고 사가는 거. 그렇죠. 근데 무조건 EB? 돈만 낸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돈은 기본. 거기에 그렇죠. 거기에도 이제 요건이 다 있습니다. 네. 투자이면 최소 요건이 얼마예요? 지금 80만 불 투자예요. 80만 그럼 대략 한 12억. 12억, 네. 12억 정도 되나요? 글렀고. 예. 그리고 그 자산이 내가 합법적으로 번 돈이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번 돈이라는 걸 입증한다면 네. 다 합법적이라 그러지. 증여상속을 받았거나 그러면 세금 낸 기록, 네. 집을 팔았거나 그럼 집한 기록, 네. 월급을 모았거나 그럼 월급 받은 근로소득이 쌓여 있는 기록, 네. 거기에 연말정산에서 다 돈 쓴 거는 제하고 더해요. 넷 인컴입니다. 넷 인컴? 네, 그리고 이제 거래 내역 월급 통장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 거래 내역이 다 돼야 돼요. 편의점 가서 1,700원짜리 사먹은 거고 다 찍혀 있는 다 그거를 찍혀 있는 그거. 예스. 이야. 몇 그걸 저희가 년치를요? 이제 기술적으로 하는 거고요. 예. 몇 년치를 봐요. 제가 예를 들어 쉰 정도 됐는데 20살 때부터 일해가지고 차곡차곡 돈도 모으고 그걸로 주식도 조금씩 사고 뭐 돈 모아서 집도 사고 그 이력을 30년 동안 들여다봐요. 그 투자금 80만 불에 네. 대한 출처를 증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80만 불이 정도만 하면 돼서 그게 뭐 누군가는 5년 안에 벌었을 수도 있고, 네, 30년 동안. 예를 들면 벌었을 수도 집을 있고. 팔았는데 뭐 13억이라서 그렇죠. 통과됐어. 근데 이거 얼마에 샀니? 그러면 나 5억 주고 샀는데 라고 하면 그 5억은 어떻게 벌었는지를 또 본다는 거죠? 정확하십니다. 네. 철저한 친구들이네. 네, 철저하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네. 이제 크리미널 레코드도 봐야 되고. 크리미널 범죄 이력? 레코드? 예. 어디까지 봐요? 그 범죄가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벌금형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약하죠. 예. 예를 들자면 음주운전이라든지 네. 교통사고도 벌금형 나오고. 또 이제 뭐 한번 술 마시고 시비 붙어가지고 한번 치면은 정치 네. 이주 나오잖아요. 이런 네. 폭행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안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살다 보면 부분도 그럴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은 교도소 갔다 온 게 훈장인 분들도 있고. 그런 것도 저희가 다 검토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 사소한 거라도 있으면 안 돼요? 단 하나라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내용이 어떤 건지 저희가 판결문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2년이 경과되면 벌금형 같은 경우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건 괜찮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이력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있나요? 돈은 우리가 80만 불 있는데 이렇다. 아 이건 안 되지. 이거는 뭐 택도 없습니다 하는. 일단은 뭐 실형이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야 되고. 실형? 그다음에 미국은 사기라든지 네. 성범죄 이런 네.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요. 그거는 이제 꿈도 꾸지 마라. 아예 그런 이력이 있으면. 그러나 꼭 그런 시간이 건 많이 아닌데 좀 심각하게 경과돼야 본다고 돼요. 했죠. 그러니까 보통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대항에 오시면 된다.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가요? 시간이 있으면 아니 저희한테 온다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드리죠. 가이드. 지금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언제 하셔야 되는지. 자 그러면 예를 들면 3년 전에 뭐 노상방뇨. 노상방뇨 느낌 보니까 노상방뇨까지는 노상방뇨 괜찮아요? 미국은 괜찮은 그건 것 좀 같고. 너그러워요 노상방뇨는? 그럼 지들도 완전 더 들판에 아유 그러니까 미국의 특수성이 있나 해서. 그럼 그래요? 그 판결에 따라 다 틀리죠. 뭐 벌금을 세게 맞았냐. 징역 5년이면 한 10년 후에 지나야 되고 뭐 벌금 300만 원이면 한 2년 지나면 되고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게 영업 비밀인데 다 얘기하라고 하네라는 표정인데 지금. 그렇죠.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 뭐 종교 다 대부분은 안 될 거고. 어디에 당들 하세요? 저는 그 3번 EB3 정도. 아니 나도 닭은 할 수 있는데 가면 진짜 닭을 해야 된다잖아. 아니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그럴 거면 우리나라에서 닭을 하지 왜 거기서 왜 가서 닭을 해? 영주권 그거지 따기 뭐하러 위해서. 가요? 그냥 영주권 따야 된다면 이 조건에 뭐 한 거지 제가 간대요. 뭐 안 갑니다. 아 가서 닭을 얼마나 해야 영주권을 받아요 그럼? 일단 고용 계약이 네.
그쪽과 1년을 이제 맺게 돼 있죠. 아, 1년 그래서 동안 그래서 고용 계약서 쓴 기간까지는 최소한 일을 해줘야지 되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자유롭습니다. 프리. 야, 그것도 괜찮다 그럼. 그럼요.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과거에 이걸 통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셨어요. 농장에서 일하거나. 네. 영주권 한 번 따면 영구해 아닐 것 같은데. 아, 이거 유지 조건이 있죠. 아, 유지하는 네, 조건. 네. 갱신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네. 제가 말 끝나면 우리 남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요. 네. 그 1년 가만히 있어. 혹시 네. 유치원 원장님도 하신 적 있죠? 솔직히 얘기해봐. 알바를 했잖아요. 이건 유치원 원장님이야. 내가 학원 선생 보기엔. 한 적 있습니다. 학원 선생님. 학원 네네, 선생님. 입시학원 선생 한 적 있어요. 네. 아, 어쩐지 약간 그런 게 있어. 이따가 가끔씩 이제 선생님 말할 거야. 고객과 상담하면서 아니 대표님 왜 저를 가르치려고 하세요라는 어필은 종종 받으시죠. 아, 고객하고 상담할 땐 또 바뀝니다. 아 모드가. 네. 그 모드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 아이 고객은 돈을 내고 오는 거고. 아,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본인이 역시 돈을 냈잖아요. 우리 작가님 그냥 그 모드로 예리하세요.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좀 과하지. 그래. 그거는 선택하실 수 있게 하자. 반대로 우리가 잘해드려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컨셉상 그럴 수 없고. 아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네. 제가 그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예, 거예요. 네. 예. 그 1년이라는 일하는 기간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사실 다른 나라 가서 내가 시작을 한다라는 건 내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한다라는 건 0에서부터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다가 보면 한국의 삶에서 연장선을 원하세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아무리 유명하신 우리 이진우 기자님이라 하더라도 네. 절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나라에서 0에서 1의 경력을 만드는 건 필수입니다. 그래야지만 한국의 경력이 엎어지고 미국 내에서 이 사람에 관해서 레퍼런스를 써줄 사람이 생기게 돼요. 근데 강제적으로나마 일을 해서 그게 쌓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일거양득이고 앞으로 내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삶을 살까를 꾸려가는 계획을 만드는 시기로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효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닭고기 공장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있죠. 예를 들어 봐주세요. 청소일도 있고요. 여기저기 뭐 하우스키핑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간병인 같은 것도 있어요. 네. 그것도 특별한 뭐 자격 조건 없이도 하려면 할 수 있나 봐요. 예. 그래요? 우리나라는 간병인이 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거기는 완전 간병인보다는 조금 이렇게 간병 보조? 그런 거. 침대 시트 갖다 불편하신 주고 뭐 네. 이 같이 들어주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자식들이 부모님을 막 옆에서 돌봐드리고 이러질 않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시니어 케어에 다 보내버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를 20살 넘으면 안 돌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인과응보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네? 아닙니다. 네. 인간고 어지간한 그런 일이라서. 손길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들어보면 전부 다 저임금 네, 맞아요. 노동인데 네. 거기 가서 집 마련하고 돈 쓰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월급으로 가능해요? 집 구하고 아유, 하는 게? 그거 그러면 부족하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대를 만드는 기간이고요. 이제 대신에 4대 보험은 대부분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가진 거에서 덜 까먹는 걸로 생각하셔야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이 끝나시면 계약 기간이 끝나시면 그때는 정말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잡을 찾으셔야죠. 그렇지. 그럼 대략 어느 정도 좀 가지고 가야 됩니까? 까먹을 거 생각한다면. 미국은 정말 큰 땅이고 지역마다 편차도 달라서. 크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뉴욕 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막막해요. 가시고 싶은 주가 어디세요? 뉴욕이요. 엄청 많이 가져가시잖아요. 그러면 뉴욕엔 닭고기 공장이 그럼 없을 것 같아요. 컨설팅 해주셨을 때 야, 오케이, 보스턴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진짜 이 정도만 가지고도 가신 분 있다. 기억에 남는 정말 최소 금액이 어느 정도였어요? 저 3천만 원. 3천이요? 네. 그분은 진짜 돈이 없으셨어요. 근데 각오를 하시고 나한테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그 몇 년 정도쯤인가요? 3천만 원. 15년 전에 3천이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꽤 15년까지는 안 됐고요. 네. 한 10년 안에 솔로였나 보죠. 가족은 없고. 결혼하셨어요. 근데 가족이 전부 다 애는 없으셨고 부부가. 두 분이. 부부가 3천 가지고 네. 가만 있어봐.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그분 사연이 되게 재밌겠다. 가만 있어보자. 그분은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이제 어떤 마음이 변하셔서 네. 아예 미국에서 새 출발하고 싶다. 네. 그래서 가서는 닭고기 공장에 먼저 가셨어요, 그분은. 네, 그렇죠. 두 분이. 혹시 한국에서 어떤 직군에 계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평범한 잡이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1년 일하고 예, 예. 현재선 그럼 무슨 일로 뭐 웨이트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거치시다가 음. 정착하셔서 이제는 직업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연봉 받고 잡 찾으셔서 잘 정착하고 그럼 한 계시죠. 1년 동안 초기에 그 약속했던 일을 하면 그 1년 후에 영주권이 나옵니까? 아니요, 영주권은 사실상 받아서 가신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아, 취업하기 전에 받아가고 받아서? 그 계약 조건을 유지하는 걸로 그러면 1년 하고 아까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조건들은 뭐예요? 자, 우리 남 변호사가 얘기를. 그건 사실 이제 그린카드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게 그린 있고. 카드? 예. 그게 뭐예요? 아, 그게 그러니까 지금 영주권. 첫 처음 영주권. 듣죠? 아, 그린 카드라 그래요? 네. 왜 이걸 그린 카드라고? 어쨌든 예. 근데 사실상 정말 미국에서 그냥 살러 간 거다.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영주권을 따고서 사실상 미국에 잠깐 체류하고 다시 한국에서 거의 살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것만 아니면 네. 정말 내가 살려고 갖고 영주권을 가지고 갔단 거라면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데 대략 며칠 정도 거기서- 있어야 됩니까 그럼 미국에? 미국 1년에 반. 아. 180일 이상은 네. 미국 거주자. 사실은 그 조건 굳이 묻는 사람 없는데 어차피 나 미국에 살 거니까 네. 한국인들은 한국에서도 머물면서 그렇죠. 미국 영주권도 갖고 싶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1년에 며칠 머물러야 되나요? 맞아요. 뭐 당연하지. 그런 질문을 당연하죠. 괜히 하는 거지 사실. 그럼 미국 영주권만 그렇게 갖고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주된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왜? 자녀 왜? 교육이죠. 뭐. 예? 네? 자녀 교육. 자녀 교육? 자녀 교육에 아빠 엄마가 영주권이 영주권이 있는 게 있어야 무슨- 돼요? 지금 자녀분이 셋이라고 그러셨죠? 네. 기자님. 예. 그 자녀 셋을 유학을 시키시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까요? 와. 근데 지금 저기 기숙학원보다 덜 들어갈 것 아니 같아요. 아니 더 들어. 그래요? 한 사람 학생을 1년 유학 보내면 1억이 빠듯하다고 그러더라고. 네, 맞습니다. 1억 정도 1억이요? 들어가요. 조금 더 쓰시면 되네요. 아니 1억 가지고 가면 나뭐돈 떨어졌는데 돈 좀 더 보내주면 안 돼? 뭐 이런 전화가 종종 온대. 그러니까 아이 셋이면 1년에 학비 3억 포함해서. 정도 그렇겠네요. 쓰신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근데 영주권이 있으면 일단은 공립학교는 학비가 안 들어가요. 아버지, 그렇죠. 어머니가 혹은 둘 중에 한 분만 영주권이 있으면 영주권은 가족 단위로 따거든요. 아이들이 미성년자면. 아. 그러면 학비가 안 들어갑니다. 음.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 있어서 한국 아이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공부들 잘해요. 그러면 이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확률들이 많아요. 미국 예. 아이들보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누구냐?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다음에 유학생의 포션이에요. 그거 동일 점수일 때 아니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학생들이 아이빌리그를 못 가서가 아니라 그게 영주권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풀이 다르죠. 교포들은 훨씬 쉽게 가죠. 너도 같은 97, 점수면- 너도 97, 너도 97인데 너는 영주권 있으면 널 뽑으면 돼. 그러면 그렇죠. 영주권 없는 학생은 98 받으면 되잖아요. 그 말은 쉽지만 점수도 점수고 네. 풀도 다르고 네. 외국인. 아예 자국인이. 외국인 풀이 따로 있어서 그래서 영주권 없는 네. 친구들은 150점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죠. 영주권만 있으면 87점만 받으면 들어간다.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그렇게 해서 학교를 정말 힘들게 다녔어요. 네. 아이도 힘들고 미국 학사 굉장히 어렵잖아요. 부모님들도 힘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취업을 못 한다라는 거죠. 영주권이 영주권이 없으면 없으면 네, 돌아오는 거죠. 거기서 그냥 학위만 따고 오는 거네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유학을 갔어요. 영주권 없이. 네. 그냥 비자만 받고. 네. 너무 탁월해요. 어느 기업에서. 그래도 힘들어요. 나는 김현우라는 이 친구를 쓰고 싶어. 그럼 영주권 EB3로 없지만 가는 거 내가 아니야? 쓸게. 그러니까 템포러리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네. 뭐 OPT라는 걸 거쳐서 뭐 H1 비자 가능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회사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스폰서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스폰서라는 건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진짜 뽑고 싶으니까 제발 우리 기업에서. 미국 정부여 영주권을 이분에게 하사하십시오 이런 걸. 그러니까 실예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그냥 평이한 대학을 나왔어요, 한국에서. 근데 이 친구는 아빠가 닥터를 미국에서 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대학원도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졸업을 하고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좋은 학교 다녔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를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도 좋은 데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유학을 갔어요, 미국으로. 근데 영주권이 없어요. 얘는 취업 못하고 다시 와야 돼요. 그냥 공부만 하러 가는 거네요. 네. 돈 쓰고. 많은 공부 잘하는 유학생들이 그냥 어드미션만 받고 갔다가 뒤늦게 이거 알고 황당해 네, 하겠구나. 맞아요. 네. 그러면 중간에라도 영주권을 딸 수는 없어요. 나는 그냥 학생 비자로 갔다가 탈수 할 수 있어요. 있죠. 아빠 빨리 와서 닭고기 공장에서 한 1년만 일하면 안 돼? 근데 보통
대학생들은 이제 만 21세가 넘은 친구들이 많고 아, 이제 본인이 그러다 따야 보니까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성인 본인이 되면. 직접 투자 이민하는 경우가 미성년일 때만 부모가 땄을 때 그게 네. 유효하고. 잠깐. 닭공장을 가든가. 잠깐 한국 만 나이로 얼마까지가 미성년자예요? 21살. 아니, 동반할 수 있는 나이는. 동반, 예. 동반. 동반이 거기 기준이겠죠. 미국 기준으로 네. 만 21살. 태어난 지 21년 하고 1일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동신분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네. 중간에 이제 계류된 시간을 또 빼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왜 저희- 계류되죠? 어디? 계류된 시간? 그 이민국이 자기들이 심사하느라 걸렸던 시간만큼은 좀 빼줄게요. 명확합니다. 합리적이다. 21년 어플라이 1일이 하는 되더라도 순간에 21세가 넘 아, 21세 1개월은 안 되고 네, 안 되죠. 20세 11개월은 되고. 근데 그것도 이민 문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민 복잡해요. 문호? 네, 이민 문호. 내가 뭔가 어플라이를 해서 네.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네.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국에서 한 달 만에 승인을 내줬는데 1년 막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왜 기다려요? 다음에 너무 많아서. 아, 그럼 신청을 그럴 수 너무 있지. 공무원 퇴근 안 하나? 이게 네. 프로세싱 타임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는 거지만 네. 전 세계가 어플라이를 하잖아요. 아. 중국인만 생각해 보세요. 인도인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게 다 그냥 받아주면 뭐 어쩔 수 없는 너무 행정 처리 네. 기간인 네. 거네요. 뭐. 더군다나 어차피- 지금 트럼프가 그렇지. 골든 카드 아니면 이제 없어진다고. 아니요 그거 말고 공무원들을 많이 감축했죠. 아. 그래서 아마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질 걸리겠네. 거예요. 네. 신청하고 나서 받는 데까지. 골든 카드는 뭐예요? 아 골든 카드는요. 그건 그건 어떻게 이비 말해야 될까요? 그 내가 설명하면 안 될까? 아예 됐어요. 해봐요. 한번 해보세요. 해봐요. 그 트럼프가 본인이 경제랑 관련. 그 정부 재정 충당하려고 네.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 특히 투자 이민. 네. 투자 이민은 이제 그런 거 없고 네. 그냥 골든 카드 이걸 사면 된다. 아. 음. 그러니까 사는데 다시 돌려주는 거 없어. 그냥 사는 거야. EB5 환불 없음. 투자도 아니고 그냥 근데 이제 그거는 어디까지나 트럼프의 생각인 거고요. 골드 카드 500만 달러라던가. 예시 보셨어요? 카드 이렇게 금세로 된 거 예, 보셨어요? 트럼프 얼굴 찍어놨다. 얼굴 찍어놨어요. 트럼프 써놓고. 진짜 정서 이상해. 예, 그게 되려면 실현화 되려면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정치는 아시겠지만 한국 정치와 달라서 예. 다 장악을 했다고 공화당이 무조건 다 찬성표를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주마다 이해관계가 네. 다 얽혀 있잖아요. 주지사도 있고. 그래서 그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EB5는 네. 2027년도 8월 30일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어요. 2027년도 지금 제도 그대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트럼프가 12년. 없애도 2027년 8월까지 어플라이한 사람은 세이프다. 왜냐하면요. 투자이민은 보통 지역을 개발하는 데 많이 쓰여요. 그러면은 많은 개발사들도 그 안에 연루되어 있고 그거를 주관하는 리저널 센터라는 곳도 있고 엄청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트럼프가 워딩 하나로 이거를 다 스탑버리면 완전 다 망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외국 영주권 받고 싶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투자 받아서 돌아가는 인프라 사업이 많은데 네. 그걸 갑자기 정확합니다. 없애버리면 네, 네. 그 돈 트럼프가 줄 거 아니면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이민은 외국인으로부터 이자 없이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무이자 대출 그런 가능한. 그렇죠. 제도였었다는 거죠. 미국인 네, 입장에서 네. 보면 그런데- 영주권으로 유혹해서. 그러면 이게 규모가 커요, EB5가. 상당하죠. 오, 돈 많은 분이 많구나. 대략 한 전 세계 72조 원 기준으로 정도 보셔야 들어갔던 되니까. 걸로. 네. 여지껏 누적 아니면 누적으로. 그래서 여전히 EB5 투자 이민도 네. 문이 계속은 열려 있다. 네, 아직까지는. 네. 투자 이민 같은 경우에 다른 컨설팅 회사들 얘기 들어보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원금 회수가 거의 100% 되는 것처럼. 맞아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00%인지 아닌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네. 요즘은 전문가들이 많이 개발을 해놔서 환급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 되는 수도 많다는 건 안 있는 거죠. 되는 수도 있다는 있죠, 당연히. 100% 왜냐하면은 상관없는 거니까. 이민법상 리스크를 포함해야 돼요. 인베스트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업에 얼마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인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들이 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약물치료센터. 지금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마약. 네. 어. 미국의 국익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그거는 지금 미국의 시급하기 주정부가 때문에. 자기들 돈으로 지어야 되는 건데.
주정부도 예산도 한도가 있고 그러니. 그거는 이제 보통 민간 기업들이 합니다. 그런 치료센터들은. 아, 민자로. 네. 게다가 여기는 좀 럭셔리한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짓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러면 투자를 했어요. 아까 80만 불이라고 하셨나? 12억. 했다가 언제 뺄 수 있어요? 그거는 프로젝트마다 다 달라요. 네. 어떤 최소한 거는 묵혀놔야 되는 기간 같은 게 있나요? 근데 통상 6년. 6년. 6년 정도. 그러니까 한 12억을 6년 동안 묻어놓으면 이제 다시 돌려. 그럼 그 마약 치료센터 받을 수 있는 짓는 경우가 건설비와 토지 구매비로 내 돈이 들어갔어요. 그럼 한 3년, 3, 4, 5년 정도 지나면 그 다 이제 건설이 다 되겠죠? 되고 나면 그 돈을 이제 돌려줘. 잘 지었네. 수고했어. 돌려줘. 그럼 돌려주는 건가요? 그 정해진 시점이 있어요. 계약할 때마다 너는 언제 줄게.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언제 돌려줄게가 돌려줄게. 있어요. 근데 네. 그게 뭐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짓다가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런 경우가 안 되는 걸 거겠네요, 그럼.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투자 이민하시는 분들이 내가 왜 그냥 이 프로젝트를 왜 이렇게 잘 알아야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뭐 호텔을 짓든 치료센터를 짓든 한 다음에 이걸로 영업 수익이 나면은 그걸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민자니까 네. 나라로부터 그래서- 받든 뭐 통행료를 받든 그렇죠. 운영이 잘 돼야 주는 거다. 사업성이 있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제대로 되고 이게 정말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알지도 이게 알아볼 생각 없고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돼? 너네 알아서 해줘 이런 분들이 좀 계셔서 그 돈 없어도 되니까라고 하면 그런 건가 봐요. 되는 거면 괜찮아.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마시고 아. 들어야 하는 얘기를 반드시 듣기 싫으셔도 들으시라. 그럼 이 그 프로젝트는 투자하는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이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럼 네. 될 것 같은 선- 사업에 해야죠. 선택이 좀 폭이 넓어요? 네, 꽤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컨설팅을 좀 해주시고. 네. 네, 그게 회사마다 이게 정말 괜찮은 사업인 것 같다라는 것들을 뽑아서 알려줘요. 네, 그런 것만 이제 얘기를. 그런데 드리죠. 혹시라도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도 I'm sorry. 운이 없었네요. 뭐 Sorry. 투자니까. 예. 투자니까. 저희도 모르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하지만 저희 투자 분석팀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네. 이미그레이션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비자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민국이 주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을 네, 벌일지 컨설팅을 모르니까. 할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리스크를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야,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다그치고 여기서 막 당황하는데 오늘 아예 톤 자체가 자 똑바로 앉아 들어 자 1번 뭐라고 써 내가 2B1 따라한다 2B1 이러니까 그냥 다소곳해지고 요런 질문 해도 될까요? 뭐 이런 모드가 되네 오늘 이상하다 좀. 잘 좀 해봐요. 이거 솔직히 내가 뭐 당장 이민 가야 될 것도 아닌데 네. 그거 그러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안 된대. 그럼 조심해야 되겠다. 메모.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통 이제 지자체들이 네. 돈 안 되는 경전철 같은 거 만들었다가 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미국 지자체들은 투자 이민 받으려는 사람 돈으로 했다가 맞아요. 다행히 되면 돈 돌려주고 돌려주고. 드는 거고 안 되면 I'm sorry 하는 거고. 투자니까 미국 그러면 편하다. 수익이 우리나라는 날 국민 수도 세금으로 있어요. 하는데. 수익이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마다 예를 네. 들어서 이제 매각을 이제 목표로 하는 데가 있어요. 만약에 네. 그래서 매각을 하면 네. 그 매각으로 이제 그 수익을 나눠주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근데 보통은 이제 리스크가 투자하면은 높겠네요. 이자를 주긴 줘요. 아. 0.5%. 수익은 생각하지 않으시죠. 0.005% 이런. 준들 안 준들 큰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원금 돌려받을 수 그렇죠. 있는 프로젝트냐 아니냐. 영수권 받느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두 가지에만 집중하시면 그게 무슨 사회 인프라 사업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미국에서 어떤 그냥 사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을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2022년에 RIA법이라는 게 생겨서 네. 그런 프로젝트들을 다 감시해요. SEC랑 이제 미 이민국이 승인을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프로젝트인지. 그래서 이걸로 예전에 사기칠 수는 없겠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 돈을 못 받았다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전에 이제 진행됐던 프로젝트의 가능성이 좀 높고 사실 2022년부터는 좀 빡세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변호사님이 되게 전문 용어 쓰시네요. 세졌다. 그 전에는 그럼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네. 가능성이 없는 프로젝트인데 야 저 이민자들 돈 좀 있었어요. 뽑아 먹어볼까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실패한 그럼 것도 있었어요. 훨씬 골치가 아프셨겠네요. 그 전까지 2022년. 저희가 있는 게 아니라 네. 투자 이민 자체에서 네.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걸러 주실 뭐 의무는 없지만 걸러야죠. 네, 그걸 하시기에는 그 전 2022년 전까지는 막 이상한 것도 난립돼 있으니까
빡셌겠네요. 일이. 근데 제가 비즈니스를 끝까지 운영을 하려면 그건 철저하게 걸러야 됩니다. 반대로 대양에다 물어봐서 컨설팅 받았는데 내 돈 80만 불 날렸어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되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엄청 한국에서도 보수적이에요. 성행을 많이 했겠네요. 투자 이민으로 그쵸. 네. 홍보 많이 하고 돈 받아서 수수료 받은 다음에 네. 아유 잘 안 됐네요 미안합니다 하는 식의 컨설팅 회사들이 많았겠네요. 그렇죠. 컨설팅이라는 게 정확한 모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덕성과 잣대, 그다음에 업의 그런 자기의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진 않아요. 이 업은 그냥 제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업입니까? 아니요. 외교부에 일단 허가를 아니요. 받아야 그러니까 돼요. 다소곳해지잖아. 질문 잘못했구나. 아니,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외교부에 네, 허가를 답을 알고 받아야 우리나라 돼요. 외교부. 네. 좀 그다음에 이제 묘한 매력이 있네.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야 네? 돼요. 뭐? 보증보험. 보증보험. 이거는 뭐 돈 내면 가입 되겠죠? 그렇죠. 네. 외교부의 허가는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허가를 내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이제 한번 체크는 하죠. 뭘 어떤 개인적인 거에 관한 거, 그다음에 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자본금 얼마 이상 혹은 네. 변호사는 몇 명 이상 이런 그런 건 요건은 없습니다. 없고. 변호사는 사실 과거에 많이 없었죠. 근데 이제 저는 지향하는 바가 미국 법은 굉장히 딱 이렇게 브로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똑똑한 변호사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남주영 변호사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대양의 저희 사내에 브로셔를 많이 보니까 변호사님들이 한 10대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다 미국 변호사세요? 네네네네 저희 어. 했습니다. 다 4대 보험 주는 정규직이에요? 아니면 여기 브로셔에만 올리고 가끔씩 다 정규직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돈이- 다른 조합은 안 하시는 오직 여기서만 일하시는 변호사들이요? 이게 월급을 꽤 많이 주셔야 될 텐데 인건비가 제가 맨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결려요. 그 말인 즉슨 진짜 15명이네. 15분을 유지하려면 19명이에요 저희. 변호사분요? 아니요 전 직원이. 15 변호사 다른 직원까지 그러면 그게 유지가 될 만큼 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경쟁자들 컨설팅을 들어올까 봐. 받으면 성공 보수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예요? 다 달라요 카테고리마다. 카테고리만 그래 EB 닭고기, 1, 2, 3, 4, 5마다 그러니까 EB3 다 닭고기. 달라요. EB3 닭고기 얼마예요? 자 그러면 이러지 말고 진우 형이 상담 받아 그래, 보는 걸로 해봅시다. 받아보자. 아, 그럼 돈 일단은 일단 똑똑하고 들어가. 일단은 나는 어, 취업 이민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아니니까 예. 내가 가면 닭고기네 보니까. 닭고기 아니면 투자 이민은 뭐 어떻게 하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닭고기 아니면 투자 집이 이민인데. 한 채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투자 이민 할 돈은 어쨌든 마련해서 투자 이민 해라 그럼. 돈만 보내면 되니까 난 여기서 일하고. 근데 지금 해야 되겠네 들어보니까 지금 지금이네. 우리 아이가 2005년생이니까 지금 만 20세를 향해서 거의 달려가고 있는데 내년 빠듯하세요. 이맘때까지 어플라이가 끝나야 우리 가족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지. 내년 얼마 때가 지나고 나면 나도 80만 불 내야 되고 아이도 또 80만 불 내야 되고 계속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야. 그럼 컨설팅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자 아들 둘은 알겠습니다. 좋은 데서 공부하니까 알겠습니다. 냅두고 따님 때문에 뭐 누구든 어쨌든 지금 내가 따면 한 장 그렇죠. 받아서 네. 가족들이 다 채용할 수 있는 거면 지금 80만 불 내고 투자 이민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게 지금 사실은 지금이 투자 이민하기 제일 최적기긴 해요. 왜요? 말씀하셨던 골드카드 있잖아요. 골드 비자. 분명히 이것 때문에 EB5 그 투자금이 오를 거예요. 1기 행정부 때도 그랬고요. 이게 오른 게 80만 불이에요? 네. 원래 90만 불로 원래 올렸었어요. 50만 불에서 50만 불에서. 트 형님이 올리셨죠. 아. 그랬다가 이제 조금 다시 낮아진 거고 10만 불. 이거 그러면 얼마야? 올린 게 90으로 실제로 실행이 됐었던 때도 있었어요. 90만 불로. 그러다 바로 이제 내려갔어요. 그러면 90만 불 내고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있죠. 잠깐 재수 없게 그 사이에. 있어요. 그 10만 불 돌려줘요? 아니 아니요? 나중에 그런 거 어차피 없지. 90만 불 다시 받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어쩔 수 없는 거고. 와. 날리면 이거 90만 왜 불. 이러지? 날리면 날리는 거고. 날리면 몰라 날리면? 투자님이 관심 많으신 거 날리면? 날리면? MBC에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 괜찮아요. 날리면 어차피- 예민합니다. 어차피 편집할 예. 거예요. 날리시면 안 바이든 되죠. 날리면. 날리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럼 진우 형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간단하네. 돈으로 해결하면 되네. 그게 제일 편해요. 80만 불 드리고 그럼 80만 불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컨설팅 피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대략 80. 접수비 이제 적게 있고요. 미국 이민국에 이제 납부하게 된 접수비 있고 그거랑 이제 저희 쪽 컨설팅 그 이제 변호사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드민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대 비용 이제 리저널 센터라고 하는 그 투자자 모으는 다 합쳐서 얼마예요? 다 합쳐가지고 한 20억은 있으셔야 돼요. 가서 또 먹고 사셔야 되잖아요. 아, 그거 먹고 사는 거 빼고. 먹고 사는 거 그건 빼고 먹고 사는 건 알아서 하고. 13억 대충 13억. 그 1억 정도 있어요. 들어가는 1억 정도가 거네요. 부대 비용인 거네요. 그러면 그거는 EB3로 하든 EB5로 하든. 아니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만약에 EB3로 간다. 이제 일단 잠깐만 EB5였으니까 EB5 마무리 짓고 그러니까 닭고기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EB5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진거 아니에요? 13억. 아니 13억 내고 그 정도 그러니까 13억 내고 알아서 프로세스는 밟는 거고. 그럼 영주권 나왔습니다, 이프로님. 그러면 그날 그때부터 영주하러 가야 돼요? 영주권은 미국에 이제 승인이 이제 마지막에 비자까지 인터뷰하고 네. 대사관에서 다 해서 승인이 났어요. 그럼 미국에 입국을 하는 순간에 영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입국은 나중에 해도 된다. 그럼 대학 아이들이 학교 먼저 가면 애들 먼저 가면서 네. 하나씩 해서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다 일단 이제 진우님이 받으시면 진우님은 반드시 같이 가셔야 되고. 처음에. 내가 신청했으면 처음에 신청자니까. 그럼 갔다가 이틀 만에 돌아오면 돼요? 아니면 그래도 몇 달 돼요. 있어? 돌아오면 돼요? 그냥 그 미국 땅만 밟고 오면 돼요. 공항만 찍고. 여행 갔다 오는 네, 거지 뭐. 그렇긴 하죠. 그건 뭐 문제는 아니고. 나처럼 가족 많은 사람은 가성비가 높네요. 그렇죠. 똑같은 가격에 신청해도 아니 돈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돼. 그거- 야 건강보험도 똑같잖아, 마찬가지잖아. 어차피 식구 많다고 더 내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나가면 조용히 해. 트럼프가 듣는다 또. 아니 그 뭐 트럼프 얘기고 거기나 듣겠다. 그거는 됩니까? 예를 들면 살던 집을 전세 주고 가는데 전세금이 13억이야. 뭐 이런 거. 그건 이해해요? 미국에서? 전세? What? 이거 뭐야, 씨. 그 전세 키머니라는 그 개념이 사실 미국에 없죠. 네. 그래서 이해를 처음에 못했는데 이제는 케이스들을 많이 달아보니까 천세? 오케이. 열심히 쓰는 거죠. 그 레터에. 한국에는 이런 제도가 있고 어쩌고저쩌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제도를 설명해 줘야 돼. 설명해야 돼요. 네. 근데 돈이 있으면 어쨌든 제일 심플하고 그렇긴 EB5는. 하죠. 네, EB3는 네, 그만큼 돈은 없으니까 네.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자, 제가 만약에 그걸 접근한다. 네. 그만큼의 돈이 없어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컨설팅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그래. EB5 지난번에 보다- 3천만 원밖에 없는데 네. 컨설팅 피 내셨으면 1억입니다. 그러면 미국 못 그 가셨겠네.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EB3 같은 경우는 한 3천에서 4천 정도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가가 정도?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럼 그분은 모아둔 돈 다 컨설팅 피 내시고 그냥 정말 호를 단신 미국으로 가셨겠네. 아니 그 돈 남기고 컨설팅비겠죠. 그러니까 총 6천 있었는데 오케이, 그 중에 오케이. 반을 가져가셨고 대학에.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내시는 게 어떻게든 아니라 뭐 하나 그냥 꼬투리 단계가 잡아보려고 있어요. 지금. 단계가. 미국 가서도 좀 내고. 이 프로세싱 단계가 있어요. 아. 네, 분할 그래서, 납부예요. 네, 이렇게 승인 하나 떨어지면 그럴 때마다. 그때 일부 내시고 마일스톤이구나. 떨어지면 내시고 이런 그러면 식으로. 그럴 리스크는 없겠네요. 일단 돈 다 냈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안 되셨네요. 어쩔 수 없죠. 아유, 그건 너무 이런- 무책임한 거죠. 저 친구 중에 미국에서 사업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가서 야 아무개야 현우야 나 니네 회사에 취업 좀 할게. 왜냐면 나 영주권 필요해서 그래. 네. 그럼 그래라. 뭐 그래서 와서 취업 비자부터 받고 거기에서 한 1, 2년 일하다가 내 친구가 얘는 진짜 훌륭한 미국인이 될 자질이 매우 훌륭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뭐 말도 막 험하게 하고 해서 악플도 많이 달렸지만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레터 써주면 영주권 저 주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제가 사실 컨설팅 하다가 오늘은 좀 컨설팅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라는 케이스들이 바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세요. 어디서 주워 듣고 온 왔네, 건데. 왔네. 진영 같은 사람들 많이 왔네. 뭐 그런 것도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사는 그러면 데가 그죠? 그 컨설팅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걸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해줘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왜냐하면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고 왜 안- 묻는구나. 일단 사람을 고용하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뭐든지 자국민 위주로 돼야 돼요. 여기서 사람이 안 구해졌을 때 다른 나라에서 구하는 게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광고도 내고 해야 돼요. 그게 안 왔다라는 걸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왜 한국 증명을 해야 사람을 되는구나. 고용했어? 그렇죠. 근데 왔는데 내 마음에 안 들었어. 찰스 제임스 스미스 왔는데 내 마음에 안 들었어.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의 생각이신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그건 고용하기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게 미국이 만만하니? 그걸 또 증빙하기 위해서 각종 서류들을 다 내놔야 되죠. 세금에 관한 것들, 기타 등등등 과거에 어떤 노동법을 어긴 게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회사가 미국에 있는 내 친구 회사가. 예, 그러니까 처음에 친구들이 다 이래요. 야 걱정하지 마, 나 믿고 와, 내가 다 해줄게. 근데 막상 가면 1개월 뒤에 말이 바뀌세요. 일이 많아요. 그 친구 회사가 그렇죠. 해야 될 일이 나를 위해서 정말 해야 될 많아요. 일이. 예, 예.
친한 그래서- 친구인데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나 2천만 원도 빌려줬는데 내가 그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란 얘기가 있죠. 서류 써야 되는 게 번거로워서 거기도 변호사를 이제 고용하겠죠. 고용을 해서 음. 노동부에 이제 다 인허가 이게 실제 이 직급이 받아야 되는 그 돈 이상을 네. 받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증명을 하고 뭐 청원하고 이런 단계들이 되게 많고 무조건 왜 자국민이 아니고 이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또 아, 예. 우리나라에 오는 것도 이렇게 복잡해요? 혹시? 우리나라에 오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 투자 이민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국으로 오시는 거? 외국인들이 한국에 네. 들어오고 싶다. 15억이죠. 10억이죠. 10억. 예, 10억 부동산인데 2023 정해진 년에. 지역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 예를 들어서 홍콩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에 약간 발을 디디고 싶어해요, 실제로. 그런데 정부가 이민을 많이 컨트롤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인력 수급이에요. 음. 차라리 민간한테 맡겨둔다라고 하면 음. 시장의 그 흐름에 따라서 알아서 돌아갈 텐데 정부가 딱 정해놔요. 예를 들어 무엇을 지난번에 예를 그 들면? 뭐죠 필리핀 내니들 온 것처럼 아, 뭐 요거 필요해 그럼 요거 몇 명 딱 아,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제가 실제로 동남아시아 가서 전후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제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친구를 보내기 위해서 8세대가 돈을 모아주더라고요. 아이고. 그 이 친구는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예. 자꾸 다른데 도망가요. 음흠. 원래 취업 곳에서 취업을 하지 않고. 예. 근데 왜 8명의 돈을 모아주냐 봤더니만 중간에 브로커가 돈을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안 좋은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정부는 아 이래 도망을 가 그러니까 비자를 주지 말자 해가지고 비자를 자꾸 안 주고 있는 상황이고. 군대 갔다. 그러니까 약간 악순환이라는 거죠. 그러네, 그러네. 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좀 답답해요. 아. 1년에 컨설팅을 몇 분 정도를 합니까? 대양에서는? 글쎄요, 엄청나죠? 진짜 많겠다. 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하고 있거든요. 기업이 네, 이민을 네, 가요? 아니요. 주재원을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을 짓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벤더 회사가 30개가 가요. 야, 그럼 요즘 미국 특수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다들 트럼프가 미국을 하고 조선 난리 뭐 난리 나서. 현대 가고 그런 거 보면 아 근데 거기도 또 말 못할 또 문제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지금 바위에 계란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말 못할 문제는 말씀하셔도 됩니다. 원래 그 한국이 FTA 협약을 할 때 네. E4 비자라는 거를 넣고 사인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네. 그거를 뺨으로써 이런 벤더 회사의 생산직 분들이 가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 한미 FTA 할 때 빠뜨려서.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공장을 지어놓은 회사들이 본인들 현대면 현대, 기아면 기아 네. 그쪽은 가는 건 무리가 없는데 네. 이 라인을 돌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걸 조립하는 이런 분들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장님도 가야 되고 작업 반장도 그게 가야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걸 하려면 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래서 지금? 제가 저희 회사랑 주한 미대사관 그다음에 상무부 해가지고 컨퍼런스를 한번 크게 했어요. IFAC에서 이거 알리는 거. 아, 이게 예, 문제다. 예, 이런 게 문제다. 그때 이제 현대기아의 요청으로 해서 그걸 했고 이제 5월달에 제가 국회에서 또 한번 할 겁니다. 아.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빨리 풀어줘야지 야. 왜 안 풀어줘? 미국도 본인들이 필요해서 공장 그러니까요. 들어오라고 한다며. 근데 미국의 상원에서 반대를 해요. 왜요? 아, 미국인 고용해라. 네, 맞아요. 그거를 일자리를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공장만 거죠. 와야지 왜 한국인도 오냐. 그게 잘 세를이 되면 오히려 미국 사람을 나중에 더 고용할 수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돼야지.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진짜 필요한 사람만 오게 할 텐데. 그럼 지금은 이게 이포 비자 이런 게 없으니까 없어요. 결국은 보내려면 뭘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스타로 일단 가시는 거예요. 이스타? 이스타 아시죠? 이스타항공? 아, 저희 미국을 안 가보셔가지고 아니 이스타. 너무 썰렁해요. 비자를 지금 이스타 했을 때 이스타라고 솔직히 생각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그렇지 미국 안 가보면 맞아요. 뭔지 이스타 모를 수 뭔데요? 있어요. 아 그게 일단 여행을 갈 때 네. 그냥 전자 허가를 받고 가는 시스템이에요. 네. 이스타. 네, 그 관광비자. 90일까지만 체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가서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철저하게 여행을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근데 이걸로 간다고요? 이분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로 나가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갔다 공장은 또- 지어야 또 되잖아요.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안 알아요?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일을 자꾸 했는지 왔다 안 갔다 했는지. 하면 아시죠. 조사를 해보면 너 가져와. 왜 이렇게 자주 와?
내놔봐. 이러보면 다 나와요. 그럼 그분들 이제 영원히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밖에는 없어요. 이 스타 말고는. 아니 12억 들어가는 그 투자 이민으로 그냥 기아차가 아니 그런 게 다 아, 2,000명 하면 2,000명. 돈 얼마 안 돼요. 한 4조 드리면 돼. 아, 그러네. 어. 하시겠어요 그렇게? 야. CEO라고 하시면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있죠. 그런 거구나. 그렇겠네. 이거- 그 4조 5년간 박아놓고. 이거를 EB3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아차 공장 프로젝트로 그게 내가 이제 박는 시간이 거예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데 아, 당장 필요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런 그러니까. 편법밖에는 허락 받아야 되니까. 이거 공장만 그것도 오라고 쉽지 하고 않고. 있구나. 그것도 참 그 친구들 참 생각이 그러네. 이런 일 하시면 제일 보람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상투적인 질문입니다만. 정말로 잘 돼서 성공하는 삶을 볼 때 성공이라는 게 거대한 거 아니고요. 우리 자식이 잘 돼서 부모들이 아 내가 진짜 오길 잘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제일 보람되죠. 네. 보통은 잘 될 애니까 가서도 잘 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진짜 환경이 바꾼 것 같으세요? 신기한 게요. 10에 9의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이 가면 거의 다 잘 돼요. 반대로 부작용은요? 부작용이라고 하면 부모가 아이만 보낸 경우. 저는 그거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는 내색을 안 해요. 힘들어도. 부모가 왜냐하면은 커다란 짐을 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엄마 나 그때 힘들었어라고 얘기하지 그 당시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아이들이 그런 경우들이 아이만 있죠.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종종. 근데 요새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나이만 안 보내면 부모님이 가서 뭐 하나요 거기서? 거기서 실제로 일을 하십니다. 아, 좌부 그래서 영주권 저는 가면 무슨 일 하면 좋을까요? 취직을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대양 아니, 미국 한국- 지점 있나? 한국 방송국 같은 거 작게 하나 거기서 차리세요. 맞아요. 아 차리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네. 그럼 되겠네. 차려서 내 돈으로 내가 월급 주면 거기서 또 되겠네. 유튜브 하시는 그쵸.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해도 되는 거 굳이. 야, 시차가 있잖아. 시차가. 아, 미국 주식 이런 거. 어우 그쵸, 미국 주식 유튜브. 그쵸, 그쵸. 너 영주권과 시민권은 어떻게 다릅니까? 투표권. 네. 투표권. 그 정도랑 이제 뭐 투표권이 있는 게 시민 시민권. 거자. 네. 아 시민권이 그럼 더 좋고 엄격한 거네요. 미국인이 되는 거죠.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죠. 그럼 영주권만 있으면 투표권 없고 네. 영주권 갖고 있다가 열심히 잘하면 시민권도 줍니까? 한 5년 정도 후에 어플라이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시민권. 네. 시민권이 높은 거구나. 네. 시험 봐야 되죠. 무슨 시험을 봐요? 우리 한국 귀화 시험 같은 비슷하죠. 거 시험. 네. 어려워요. 시험 참 미국의 어려울까? 역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뭐 역사도 짧은데. 그런 거. 그러면 미국 시민권을 땄어요. 그럼 한국 국적은 포기해야 돼요? 그때는 포기해야지. 그때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네. 이중국적을 허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예. 시민권을 받으면 우리나라 거는 포기하고. 예. 그럼 시민권을 받으면 우리나라에 못 들어가요? 아니요, 들어올 수 있죠. 관광 비자로 네. 들어오고 뭐 그런 외국인으로서. 거죠? 그렇죠. 거꾸로 그렇게 되면 한국에 얼마 정도 1년에 편히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저희 직원도 시민권자 많이 있어요. 미국 시민권은 한국에서 자유롭게 있을 수 있고 네. 한국 시민권은 미국에 자유롭게 못 가고 뭐 그런 게 있어. 말 듣고 보니 말 되네요. 근데 어떻게 경고 어떻게 애들을 혼자 보내죠? 아 애들만 간 케이스니까. 왜냐하면은 미국이 그 부모가 같이 동반을 못 해요. 아이가 유학을 할 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국이? 네. 유학 비자로 간 경우 예, 예. 아이가 예, 미국 예, 유학 예. 비자로 가면 예. 부모님이 못 예, 가요, 예. 같이. 알아서 따로 그러다 비자를 보니까 냈거나. 이제 과거에는 정보가 없고 이러니까 아이 혼자 그냥 보낸 미국 케이스도 그자 있죠. 하는데. 근데 이제 아시게 된 거죠. 이제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영주권 따셔서 많이들 같이 가시죠. 알바도 못해요? 대학생 때? 학생 비자이면은 그럼 영주권 보내는 분들은 무조건 영주권 받고 보내야겠네요. 등록금도 달라요. 학자금 대출도 이제 받을 수 있고 그럼 영주권 안 받고 보내는 분들은 돈 많이 몰라서? 내고. 몰랐어요. 이거 완전히 몰라서네.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실제로 컨설팅 케이스인데요. 자녀 2분을 초등학교 때부터 보내신 거예요. 그냥 유학으로요? 네. 20몇 억 가진 재산을 거의 다 날리셨어요. 원래 비싼가 보다 하고 계속 돈만 보내줬구나. 와. 막판에 오셔서 영주권이 너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안 진작 되는 받지. 거예요. 남 변호사님은 미국 갈 땐 비자로 가세요? 아니면 영주권이 있으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저는 미국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니구나. 미국이라고 안 그랬구나. 죄송해요. 미국 변호사지. I'm sorry.
MBC 라디오도 돈을 좀 벌어야 돼요. 좀 좋은 진행자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싼 맛에 계속 쓰니까 아주 정신 없습니다. 재밌었어요. 아, 네. 네. 아 저는 이제 저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제 가족들은 다 미국에 있어서 영주권을 따는 게 맞을까 했는데 저는 아직 한국이 그래도 늦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미국에 좀 이제 슬로우한 시스템에 좀 적응이 안 돼서 본인은 많아도 30대 네, 같은데 답답해요. 늦었고 지금 54세인 나는 해보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없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네. 어.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이 편하니까 그래서 나도 이스터로 한국이 가요. 편하지, 지금.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어, 이스터로 갑니다. 뭐 자주 받는 질문이시지만 야 한국인은 한국에 살아야지 왜 이민 컨설팅 같은 걸 해? 이건 뭐 좀 나라에 도움 안 되는 사업 아니야? 뭐라는 시선도 있기는 있죠.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네. 남들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하거나 말거나 스타일이 나하고 비슷하네. 근데 진짜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막 우수한 인재들을 그렇지. 미국에 보내는 게 맞나? 근데 이민 그러면 한국 국적 포기하고 가가지고 미국 사람 만드는 게 맞나? 막 이 업의 의미를 어떻게 네. 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을 할 때 이민을 보낸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가진 거 인적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나가서 유명한 사람도 되고 능력 있는 사람도 되고 땅도 사고 주요 요직에도 있고 이게 바로 한국을 더 부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근데 봅니다. 주로 애들 학교 보내려고 영주권 따는 거 그 같은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되죠. 그 아이들이 그게 오히려 장기간으로 나라에 도움되는 일이고. 그렇죠. 네. 사실은. 내 주변에서도 애들 공부 잘해서 아이비리그 간 학생들 꽤 있어요. 근데 가서 자리를 못 잡고 자꾸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왜 또 영어가 안 돼서 그러나? 왜 저 좋은 대학 가서도 그러지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영주권 없이 간 거야 그냥. 야, 애가 진짜 공부만 잘했나 잘해서. 보다. 영주권 없이 제가 아이비를 아는- 들어갔다는 건 아까 되게 그러니까요. 어려졌잖아요. 네. 대단하죠. 아는 분의 자제분도 코넬대에서 이 석사까지 막 해가지고 뭐 되게 장학금도 받고 뭐 하고 하던데 그분도 영주권이 없으면 그렇게 하고 와야 돼요? 그럼 부모가 가서 닭을 하든가 아니면 부모가 12만 불을 보내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면 거기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만나서 결혼하든가. 그 방법도 있겠네. 54세도 가능합니까? 아 가능할 수 있죠. 입양. 나이가 문제는 아닌 것 입양 같은데. 성인 입양이요? 성인 입양은 뭐 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미국도 상식이 있고. 아니 성인 입양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럼 미성년이면은 그래도 입양. 아,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그래서 보통 친척들한테 자기 아이를 입양을 하는 경우는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아 근데 그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닐까요? 왜요? 그것 때문에 그냥 서류상인데. 호적을 차라리 바꾼다. 결혼하세요. 뭐가 다르지? 총각이시잖아요, 총각. 아니 실무적으로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건 안 돼요? 아 근데 그래. 그런 빈틈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맨 확인해 보고 처음에 싶다 그래. 외국 사람들은 편법들 한국인은 뛰어나. 역시 정말 많이 우리가 이런 증명했어. 상담 그죠? 받아요. 네. 고객이 와서 아이디어를 내죠. 하세요. 네. 어떻게든 우리나라에서 빈틈을 찾는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영업과 사업에 다져진 사람들은 딱 시츄에이션 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정말 바로 들어온다니까요. 창의적이세요. 아니, 부부면 둘 다 성인이니까 남편과 아내 모두 영주권을 따야 돼요. 배우자는 배우자는 같이 세트 네, 하나로. 같이 가족은 하나 세트예요. 같았으니까. 패밀리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근데 이제 저희가 사례 집중도 중에서 떨어지고. 그렇게 신청을 해놓다가 네. 중간에 이혼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럼 주신청자만 이제 영주권 되고 이혼하시는 분은 뭐. 그렇죠. 꽤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 승인 나고 이제 가려고 비자 단계에서 바뀌었네. 이런 경우도 있고. 네. 아 대상이 대상 네. 바뀐 경우도 이혼 후 있고. 재혼까지 해서 네. 잠시 그러면 처음에 이야. 신청할 때는 혼자였다가 네. 중간에 결혼을 하는 케이스는 그때 같이 네, 같이 신청하면 이건 묶여요? 돼요. 아, 네, 그건 또 동반자로. 묶여요? 그럼 근데 바뀌었어요 파트너가? 그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바뀐 상관없어요. 파트너로 동반자로, 넣어주는 거예요? 네. 이름만? 그러면 저 곧 영주권 나옵니다. 필요하신 분 5천이요. 정말 괜찮겠다. 네. 이쪽 패밀리랑 이쪽 이혼한 이쪽 패밀리랑 네. 이혼한 이쪽 패밀리가 둘 중에 하나만 하고 난 다음에 결합해서 가면 되겠네. 애가 6이 합쳐서? 와 진짜 야, 이게 컨설팅이에요. 진짜 가성비 뛰어나다. 여섯 그러게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서로 따로따로 살면 되잖아. 상상력들이 엄청나시네요. 정말 대단하시네. 봤죠? 이 한국인들은 편법을 좋아하고. 아니 그렇게 해야 제값 내는 것 같고
정식 루트를 밟으면 손해 보는 것 같은 아니 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제가 정식으로 몰라서 운전면허 그렇지. 딸 거였으면 여기 그런 안 게 왔지.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남지영 변호사님은 세상에. 제일 보람 있을 때가 월급 날 다음으로는 언제입니까? 승인 났을 때. 승인? 네, 그 이제 청원을 하잖아요. 아, 예를 들어 신청한 전문가, 게? 네, 능력자 이민 이런 거. 아. 그래서 승인이 났을 때, 그리고 투자금 회수했을 때. 네, 아까 투자 이민 그러면은 같은 경우요. EB5. 엄청 투자금이 회수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투자금 회수할 때 기쁘지. 근데 제가 출연료 입금될 때 기쁘지 100% 않거든요. 아니니까. 네. 100%는 아니니까 네, 그쵸. 대략 확률이 어느 모르는 정도 거잖아요. 됩니까? 모르는 거. 확률은 지금 요즘.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게 그러면 그렇겠네요. 아니 과거에 알고 가야죠. 50%야 아니면 뭐 30%야 80%야 뭐 대충. 저희는 다 100% 회수를 전 세계 하셨는데. 기준을 보는 게 쉽지는 않아서요. 네. 그거가 지금 들어가 있고 이제 곧 6년 차쯤 되시는 분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마음의 짐인 거야. 이 제도가 얼마나 짐인데요.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 제도가. 이 제도가 이제 90년대부터 있긴 했는데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제 제대로 된 투자 이민은 2022년부터 사실은 봐야 되는 대양이 거라고 본격적으로 봐요. 저 클라이언트들 이제 한 경우도 얼마 안 되니 아직은 될지 안 될지가 아니요, 실적이 아니요. 없구나.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네. 100%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누구 하나라도 삐끗하면 그니까. 97 이렇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저희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네, 진짜 보수적이세요. 태극기 시위 나간 사진 이런 거 있으면 도움 됩니까? 성족이 옆에서 찍었다든가. 성적이 지금 변호사님 표정에 이런 기본적으로 미국을 사랑해야 좋을 거 아니야. 아니 그렇죠. 반미는 안 됩니다. 거꾸로 우리가 반미는 안 우리가 되고. 거꾸로 이민 받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미국에서 막 태극기 모자 쓰고 우리 집 다니고. 옷장에 태극기 무늬가 15벌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좋은 주제 말씀해 주셨는데 요새 그 AI가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민하려는 사람 또는 유학생들의 그런 신념을 보거든요. SNS를 스캔을 그럼. 해서. 다 뒤져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만약에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상 없어요, 범죄 기록도 없어요 했는데 SNS에 네. 이 트럼프 죽일로 아, 막 그러면 안 그러면 안 돼요. 돼요. 그게 이력이 있으면 그것도 다 뒤져봐요? 예. 에이, 그거 삭제하면 되잖아요. 삭제시켜요. 이미 다 긁어 왔어요. 옷이. 언제 신청하기 전에 삭제하고 어플라이한다. 그래야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이든 칭찬하는 계정 하나, 트럼프 칭찬하는 계정 하나 이렇게 따로 만들어놔야 되겠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진짜 스마트하시다. 이게 컨설팅? 아니 한국에서 살려면 이 정도 치밀함이 있어야 이게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면 당연한 거지. 되겠네. 그러면 두 개를 만들어야지 당연히. 양다리 전술을 쓰시겠다. 당연히. 좀 요란하긴 하지만 이런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거 올려놓으면 이야. 실제로 유학 비자가 많이 캔슬이 됐어요. 네. 네. 유학 비자가요? 반 이스라엘, 그다음 반 트럼프, 반미 하는 그런 학생들의 유학 비자는 지금 많이 캔슬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SNS 계정 없애고 어플라이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세상. 삭제했어요. 생각도 못했겠네요. 그 그쵸. 친구들은. 근데 저희도 여기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정치적인 모르니까. 아, 그런 그렇겠네. 네, 성향 때문은 아니고 네. 이제 미국에 대한 미국에 대해서 네,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규정해 버리는 거죠. 아 네, 그럴 수 너무 있는 거죠. 극단적인데. 김지선 대표님은 그래서 유학 다녀오시고 네. 영주권 없어서 고생하시고 네. 와서 이 사업을 하시고 네. 개인적으로는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아니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방법을 너무 아니까 좀 밀어두는 것도 있고 아 언제든 난 할 수 있어. 회사를 일단 지켜야 되니까 자리를 비우기가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아니 아들 딸 보내고 자기는 2박 3일 만에 돌아오면 근데 아까 네, 애들만 보내는 거 안 좋다고. 그건 하셨잖아요. 어차피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나중에. 애가 좀 컸을 때 그때 음. 애한테 해주려고 해요. 아이 명의의 영주권을 네, 네. 그냥 돈 보내서 아니요, 뭐 꼭 그럴 필요 있나요? 애를 닭공장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고. 한번 고생해 보라고. 아이가 군대 가는 미국에 셈 도움이 치고. 되는 평생 어. 닭고기 안 먹겠다 그럼 진짜 EB3. EB2는 그러면 컨설팅비가 제일 비싸겠죠? 그렇겠네. EB1은 차라리 편한데 아니에요? 네. 제일 비싸지가 않아요 이게? EB3가 왜냐 EB3는 단계가 훨씬 많거든요. EB2랑 EB1A 같은 경우는 네. 이 되든 안 사람들 되든 네, 뭐 능력자 그 이민이다 보니까 노동청 승인을 받는 과정은 없어요. 근데 노동부에 EB2는 품이 많이 든. 품이 많이 들죠. 그럼 많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요. 아 대표님에게 하는 얘기네. 일은 내가 제일 많이 하는데 이거 진짜 EB3는 돌려요. 변호사님 시키는구나. 그게 자 그게 이제 자, CEO의 마인드. 네. 변호사님 저의 마인드가 아니라 약간 색깔 있네. 시장가가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제가 이거를 아, 혼자서 바꾸고 싶어가지고 적정하게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
업체들이 진입을 할 때 실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가격으로. 가격으로. 이런 프로세스만 밟으면 되는 거니까 변호사님 노하우 필요 없이. 네, 그게 이제 시장을 지금 이렇게 죽여놓은 겁니다. 그걸 올리면 품이 많이 드는 분은 딴 데로 갈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변호사님만 줬나? 대표님만 안 줬고. 그래서 이제 롱텀의 계획을 세워서요. 네.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서비스를 더 잘하고 네. 더 좋은 성공률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어프로치하면서 조금씩 올려가고 있어요. 네. 그거는 어느 정도예요? EB2는 EB3의 반. 아 그래요. EB3가 제일 많이 2배 일이니까요. EB3는 또 EB3 담당이신가 과정이. 보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EB2 담당이신가요? EB2 담당인데 그게 지금 수수료가 낮다고 지금 불평불만 하신 거잖아요. 대표님한테. EB2 수수료. 네. 대표님한테 사실 EB3보다 EB2가 더 힘들어요. 근데 수수료 왜 더 낮아요, 대표님? 올려주세요. 만약에 제가 전혀 이런 거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미국 영주권 받는 거 오늘 방송 듣고 이제 생겼어.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 오늘부터 찾아가셔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이분이 실제 영주권이 아무런 무리 없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과 비용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일단 가서 SNS부터 지우시고요. 뭐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 그게 다 만들어놓고. 이제 달라요. 카테고리마다 다른데 EB3로 간다. 그러면은 한 3에서 4년 정도 보시고. 3, 4년이요? 네. 닭공장 가는데? 네. 꽤 오래 걸리네요. 너무 많아요. 비자는 오래 관련 걸려요. 사람이. 이민 비자 받는 건 다 오래 걸려요. 모든 카테고리가. 3, 그럼 4년이면 내가 지금 신청하면 제일 빠른 건 뭐예요? 투자 이민이요. 투자 투자 이민 이민이구나. 중에서도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익에 도움되는 이런 프로젝트는 최우선으로 심사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거 하면 얼마 걸립니까? 몇 년 걸립니까? 그거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제일 오케이. 빠른 것 돈 중에. 받아주는데 미국이 그래 네 돈 받아줄게 하는데 1년 반. 그쵸. 돈은 뭐 일단 받고 일단은 무조건 받고 너에게 영주권을 이제 그때 영주권 요 돈 받고 줄 건지 말 건지를 우리가 심사해 볼 거야. 네. 그 한국에서 그 세금 무겁고 치사하고 짜증나고 뭐 그래서 그냥 재산 정리해서 난 뜰랜다 하는 분들도 꽤 있고 유용합니까? 그들에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꽤 많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비즈니스를 받아서 하려고 하질 않아요. 나는 비즈니스 할 마음 없으니까 회사를 정리해서 돈으로 주세요라고 하는 2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증여세야 또 맞물리죠. 근데 증여세는요, 제가 알기로 국내에 거주자에 대해서만 국내 자산을 증여하거든요. 그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 말인즉슨 영주권을 얻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183일 이상 거주하면 국내 자산을 처분해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줘도 세금이 없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이제 자산만 모으면 돼요. 이제 아들만 나오면 되고 법은 다 알아 이제. 다 알아요. 빠져나간 구멍도 여기도 근데 아들이 없고 자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써먹을 수가 없어. 정말 쓸데없어요. 네, 그런데 그럼 가시려고 하겠네. 그래서 영주권을 따고 가시는 분들 네.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죠. 그럼 네. 거기는 할아버지가 보통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따시겠네요, 그죠? 세대가 다 가깝다죠. 세대, 네. 아 받는 사람도 거기 영주권이 있어야 있어야 되니까. 네. 거주해야 되니까. 재산 정리해서 다 나가는구나. 가가지고 뭐 12억쯤이야. 뭐 나 12억 지금 나 물려받으래 400 12억. 그러네. 이렇게 저거 100억대 갖고 가시면 그냥 이 12만 불은 날리는 셈 치더라도 싸겠네요. 근데 심지어 뭐 날리는 것도 아니면 뭐 100% 날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날리면 조심하라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회수에 실패하면 날리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터지겠네 계속 시장은. 네. 이게 돈이랑 많이 관련이 네. 있죠. 상담 받으러 가면 상담피 내야 됩니까? 상담비 네 있습니다. 아까 뭐 몇백 몇천 이 정도. 네. 상담비는 그렇게 안 비싸고요. 만약 에 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 그건 그때부터는. 이렇게 아 그만큼 빼드리고. 빼드려요. 그런 상담 일단 제가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준비하려면 뭐가 해야 될지 일단 모르겠는데 뭘 좀 한번 조심하면 될까요? 이런 상담은 여기저기서 업체들이 많으니까 받으러 갈 텐데 네. 받으러 갈 때 이런 거는 인간적으로 좀 조심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 꼭 대항하면 대항이랑 좋겠으나 대항이랑 만약에 하라는 게 대항을 안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꼬셔서 사람 골탕 먹이는 업체들이 있다. 네. 그런 얘기 좀 한번 해주시면 오늘의 돈 내신 보람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100%다. 뭐가요? 아 100% 된다. 뭐든 내가 영주권 줄 수 있다. 이런 거. 내가 줄 수 있다. 그 정도면 안 속죠. I will give you 아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100%. 그런 곳 있어요. 100%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잘 모르고 간절한 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최소한 정말 신중한 입장에서는 대양도 가보고 뭐 어디도 가보고 가봐야 될 텐데 그 하겠지, 가봐서 보통. 얘기를 듣는 거가 비용이 많이 들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많이 안 들어요. 얼마 정도 그 정도의 상담은 얼마 정도예요? 그냥 한 10만 원에서 몇백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럼요. 10만 원대. 엊그제 무료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상담은. 무료도 있습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변호사랑 상담을 하시려면은 피를 내셔야 돼요. 변호사랑 굳이 상담을 해야 됩니까? 이민 갈지 말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뭐 범죄 기록이 있다든지 거절된 적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거는 봐야 되거든요. 판결문도 될지 안 봐야 될지. 되고 거절된 경우에도 다시 네. 할 갈 수 있는 수도 있어요? 경우들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 SNS 범죄에 따라 관리 달라요. 잘해야지. 범죄에 따라 범죄가 판결에 없는데도 거절된 있어요. 있을 수 있죠. 네, 왜 여러 가지 거절되죠? 이유로. 뭐 아까 나는 영사가 판단하기에 SNS 이 사람은 아니다. 그냥 하면 느낌이 거절되는 싸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리고 확실히 이 그걸 사람이 이제 들여다 봐야 되는구나. 왜 거절됐는지. 영사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미국 영사관 인맥이 도움이 됩니까? 그닥. 그닥 안 그닥. 돼요. 그 깊이 신청할 수 있어요? 저 영사는 저 영사 됩니다. 깊이 신청? 그것도 안 돼요. 아니 누가 어떤 영사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피를 법원이 내요? 아니니까. 영사는 정말 아무도 못 건드려요. 미국 대통령도 한국 대통령도. 예, 대사분들도 못 건드려요. 왜 그렇게 막 나는 대사 부하가 영사인 줄 알았어. 아니구나. 아니요. 그런데 대사도 왜? 입김을 못 해요. 이건 전문적인 본인의 네. 도장이니까. 영사를 로비한다 뭐 이런 거 안돼 영사님 훌륭한 분들이야. 안 돼.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돼. 진짜 제일 훌륭한 분들이 영사님이 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분들은 편집하지 말아줘. 왜요? 나중에 뭐 증거를 내. SNS에도 올려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정해진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확인을 해야만 하고 예. 거기서 어떻게 식의 답이 오면은 이건 거절해야 돼요. 이런 게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다 네. 나와 있구나. 그러니까 미국은 전반적으로 네. 사람을 안 믿는다니까요. 성악설이고. 그러니 크로스 체크 될 수 있게끔 엄청 많이 만들어 놓은 야 거예요. 영사님들이 신중하시고 그런 거야. 인생은 기본적으로 비겁함이 이렇게 깔려 있어야 돼. 그 위에 이제 뭐 주체성도 사는 거 하는 거지. 아까 100% 내가 된다. 여기 오면 된다. 그 조심하시고. 그거 조심해야 되고.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요.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일이에요. 네. 과거에는 쉬웠어요. 근데 지금 여러 사례를 겪으면서 또 이민법도 굉장히 구체화되면서 지금은 난이도가 꽤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업력과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좋으시겠네요.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경쟁력이 저는 사실 높아지니까. 좋아요. 네. 야, 이건 광고주를 위한 질문이다. 이거. 치기 좋은 공. 4년 내에 미국 정권이 바뀌어서 네. 이민에 대해서 규제를 확 풀어버리면 확 풀 일은 없을 것 않을 같습니다.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그림이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는 전 세계가 인재를 모아가는 전쟁을 할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확 풀지 못하겠죠. 국가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주로 하겠죠. 오히려 네. 더 좋아서 Make America Crowded Again 이건 안 됩니다. 어디 그쵸. 와 3년 4년이 걸릴 EB3가 그 정도면 구체적으로 인생 계획 지금 세우지 마시고.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근데 그걸 그거 조심하셔야 단축해주겠다고 돼요. 하는 곳이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네. 말도 안 돼요. 아유 저기 늘릴 대학 수는 가면 있으나 단축은 안 돼요. 4년 걸린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한테 오면 1년 반이면 돼. 그런 이러면 데 안 있습니다, 된다는 거죠? 실제로. 걔네들 실제로 있어요? 있어요. 고객 많아서 대양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우 그거 아닙니다. 아니야. 집을 못 가고 있는데. 이건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오늘 나오신 이유가 대표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네. 그런가 봐요. 네. 여기 보니까 변호사님만 계신 게 아니라 네. 세무사도 계시고 네. 왜 이분들은 좋은 공 잘 던져준다 오늘 김현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증여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세무를 컨설팅하는 분이 계셔야지만 정확하게 그림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네. 김 대표님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이 이민 컨설팅 하면서 직접 상담하는 일도 많이 하십니까? 저희가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민국의 정책이 골때리게 바뀔 때 예를 들자면 트럼프 1기 때 그랬어요.
나는 그냥 돈 없는 사람 오는 거 싫어. 그래서 아까 말하는 닭공장 비숙련 그 부분을 승인난 거를 다 돌려보냈어요. 뒤로 뒷단계로 다. 그냥 대통령이 그러라 그러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공무원들 알아서 그냥 이렇게 움직여요. 왜 아직 도장 안 받았어요. 기다리세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알아서 뭐 풀립이 죽는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묵혀놓고 일을 안 해요. 그러면 고객들은 어디 가서 컴플레인 합니까? 그렇지. 저희밖에 없잖아요. 그러겠네요. 저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이랬거든요. 그때 실질적으로 이 스트레스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사업주가, 돌아가신다는 게 회사가 사망이에요, 아니면 네. 집으로 돌아가신?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아이고, 분도 계시고,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네, 폐업한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 제가 기다렸다가 그 미국 이민국에다가 행정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도 돼요? 그 네. 대양 미운털 박히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봐 심사숙고했죠. 아주 심사숙고했죠. 해서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내려갔을 때가 있어요. 선거 전 때. 네. 그때 시작을 해서 아이, 대학 그래서- 위험해. 그래서 트럼프가 얼마나 그런 거 다 기억하는데. 그래서 승소를 해서 전 세계가 지금 너무나게 승소도 지나가고 했어. 있습니다. 행정소송 하셨으면은 뭔가 이제 받으셨어요? 결과물은. 뭐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승인이 쫙 났죠. 그것로 지선 인해서 킴 때문에. 전 세계에 이걸 뚫어주셨네요. 네. 야, 그럼 전 세계 이민 전문 어. 회사들이 다 지선 킴을 알겠네요. 아니 근데- 누가 해도 하지 왜 본인이 그걸 총대를 매요? 왜? 아무도 그런 안 하니까. 스타일이에요. 전 그런 거총 때문에요. 사업가가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종종 위험한데. 약간 잔다르크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본인을 너무 포장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잔다르크는 불행할 제가 수 있어요. 해드렸어야 되는. 뭐 불행할 수 있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좀 옆에서 불안해, 해주셨어요. 사실 이러면. 그 대표 오너 리스크잖아요. 대표 리스크. 그래. 네. 근데요 기다릴 때만큼 기다렸어요. 기다릴 거면 참을 만큼 참았고 네. 모든 증거 다 수집해서 직무유기로 걸어버렸어요. 누구의 직무유기인 거예요? 이민국. 이민국의 네. 공무원들 네. 일 안 한다. 네. 할 땐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검토해 주는 게 맞겠지만 외국에서 그럼 다음부터도 또 지선 킴 올라오면 야 뒤로 아니, 보내. 그럴 텐데 이민국 직원들이. 그럼 다른 이름으로 올리겠죠. 글쎄요. 근데 저는 옳은 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지레 겁먹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일도 풀렸다. 네. 이분 자,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그러나 평소에 좀 관심이 많았던 그런 주제였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저희가 광고주 취조 타임이 아니라 훈육당한 느낌이에요. 이상해.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 엄마 보고 싶은 시간이었어요. 이민 전문법인 대양에 가시면 김지선 대표님과 상담을 마치시면 내가 오늘 혼나고 나온 느낌인데 라는 생각을 비슷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송경제 듣고 왔다 보고 왔다 하면 조금 확률을 올릴 수는 없는 거고 혜택 같은 거 있나요? 드려야죠. 또 뭐 그래도 있을까요? 상식적인 분이시네. 네. 뭘 주실 겁니까? 수입료 할인해드려야죠. 이야 파격적이다. 네. 근데 그게 네. 할인을 해준 건지 안 해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원가가 없으니까. 굉장히 투명해요. 원가 다 붙여놨습니다. 가면 붙어있어요? 가격표에 다 붙여놨습니다. 그거 보통 호텔에 가면 붙어 있는데 보통 그 값 안 받는데요. 절대 안 보통. 받죠. 그거는.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까 여기는 그러셨잖아요. 믿으세요 하는 곳은 걸으라고. 아니요, 100%. 100% 알겠습니다. 그럼 할인은 그냥 모르고 가신 분에 비해서 몇 퍼센트? 5%? 5%? 진짜 얼마 안 남는 모양이구나. 진짜요? 난 이런 게 오히려 마음에 들어. 막 72%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남아요. 얼마나 많이 남길래 70%를 해주냐. 근데 1000단위 5%면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꽤 그럼 그렇지. 카드 반드시 오실 때 송경제 통해서 네. 듣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꼭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저희가 정말 안 되는 상담하기 줄 전에 후에 네. 괜찮아요? 정말 안 전후 3단 기간 동안. 기간 동안 유튜브 보시는 분들보다 이거 팟빵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청취자와 시청자들은 까칠해요. 그래서 꽤 괜찮은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정권과 무관하게 정부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이제 우리 그런 건 벗어나고 네. 글로벌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그럼 저는 뭐 평소의 소신도 우리의 대한민국의 사랑하는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그들을 뭐 금전적으로나 혹은 뭐 심리적으로나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법벌이 잘해서 그들의 일자리를 내가
침범하지 않는 게 가장 시민들에 대한 예의다. 여유가 있다면 내가 일자리를 만들면 되는 거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우리 한국에 계시는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다. 제가 떠나면 이제 진행자 자리 하나 비잖아요. 근데 뭐 손석구가 올라오든 뭐 안승찬이 또 한다고 하든 뭐 그럼 또 그 자리가 빌 거고. 그렇지. 그럼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일자리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가실 분들은 가셔야 한다. 네. 우리도 가세요. 우리도 그분들과 같은 나라에 계속 있고 싶지 않다. 헤어질 거면 빨리 헤어지자라는 차원에서 이민 전문법인 대양의 김지선 대표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가는 또는 미국의 영주권 받는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했네요. 오늘은 보통은 이제 마무리를 이민법인 대양 흥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뭐가- 오늘은 뭘로 할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어떻습니까? 오늘 방송에 막아낀 거야 지금. 전체적으로 막았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사심이 들어간다? 나 심사 받을 일 있을 것 같았어. 심사 받을 때 트럼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가? 네. 그럼 두 가지로 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민 전문법인 대양 흥해라. 이걸 그렇게 할까요? 네. 네. 그러시죠. 자, 이민 전문법인 대양과 대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남지영 변호사님 흥해라! 감사합니다.